안녕하세요. 지난번에 올린 진로 관련 영상을 많은 분들이 봐주셔가지고 또 댓글도 많이 달아주시고 해서 그 다음 영상으로 후속 영상을 한번 가져와 봤습니다. 총 2편을 올렸었는데 2편에 대해서 다양한 분들께서 본인들의 경험을 공유를 해주시고 또 저와 비슷한 경험, 또 저와 반대되는 경험 같은 것들을 댓글로 많이 남겨주셨더라고요. 저도 되게 많이 공감이 가는 얘기들이 있었고 또 되게 응원드리고 싶은 그런 이제 얘기들도 있었던 것 같고 또 저한테도 많은 격려랑 응원의 댓글을 많이 써주셔가지고 너무너무 감사하게 잘 읽었습니다. 그리고 저희 부모님도 유튜브를 보시는데 부모님께서도 그런 격려나 응원 댓글들을 되게 좋아하시더라고요. 그래서 좋은 댓글들 남겨주신 분들께 정말 감사드리고 그리고 또 질문들도 좀 있었던 것 같아요. 진로나 전공에 대한 질문들도 있었던 것 같고 음대나 대학원 관련된 얘기이다 보니까 이제 뭐 생활비라던가 학비라던가 이런 거에 대한 금전적인 질문도 좀 있었던 것 같아요. 그래서 제가 질문에 관련해서는 이제 짧게 답변 드릴 수 있는 거는 볼 때마다 이렇게 남겨드렸는데 이제 생활비나 뭐 학비 마련 이런 거 같은 경우는 딱 한 가지 방법으로 이게 마련을 한 게 아니다 보니까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자세하게 공유를 드리면 도움이 많이 되겠다 싶어서 이제 이번 영상은 이제 그런 것들 위주로 얘기를 해보려고 하고 그리고 이제 아무래도 주제가 음악이고 음악대학, 뭐 대학원, 미국 유학 이런 거다 보니까 좀 회의적인 시선이나 그런 좀 걱정을 남겨주신 그런 댓글들도 좀 많이 보게 됐어요. 근데 뭐 사실 음악 하려면은 돈이 되게 필요하다. 뭐 다 맞는 말이고 많이 투자했으니까 이제 공부 그만하고 돈 벌어라 막 이런 이제 댓글들도 있고 뭐 당연히 금수저일 것이다 막 이런 댓글들도 있었는데 뭐 좋은 배경에서 자랐다고 이제 봐주시는 게 너무너무 저한테는 좋은 일이고 감사한 일이지만 또 이 영상들을 진로를 고민하는 되게 어린 친구들도 많이 보고 그런 자녀들을 두신 부모님들도 되게 많이 보시는 것 같은데 근데 이제 그런 댓글들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리지 않으면 음악을 하는 거나 대학원을 가는 거, 계속 공부를 하는 어떤 행위는 완전히 이제 부모님이 20대 내도록 다 이렇게 뒷받침을 해줘야 가능한 일이구나라는 오해를 하실 수도 있을 것 같더라고요. 그러니까 물론 그런 경우도 있는데 그렇지 않은 경우도 되게 많거든요. 제 주변에도 그렇고. 그래서 뭔가 하고 싶은 거 하려면 금수저여야 된다 라는 게 제가 전하려던 메시지랑 조금 상반되는 얘기이고 저는 사실 그런 것보다도 진짜 자기가 하고 싶은 거를 잘 고민해서 진로의 방향을 잘 정해야 된다라는 얘기를 하고 싶었던 건데 이제 그런 좀 물질적인 것에 대한 오해들이 제가 전하려던 의미를 좀 흐리는 것 같은 걱정이 들었어요. 그래서 뭐 위화감이 들 수도 있고 막 박탈감이 들 수도 있고 그래서 오히려 뭔가 이 영상을 보고서 포기하게 만들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래서 이제 이런 얘기를 좀 먼저 해보려고 합니다. 제일 먼저 말하고 싶은 건 당연히 성인이 되기 전까지는 그러니까 20살이 딱 되기 전까지는 뭐 부모님 지원이 필요하다 뭐 음악을 공부하거나 하는 과정에서 가족들의 지원이 필요하다는 거는 너무 당연한 얘기인 것 같아요. 그래서 너무 감사하게 생각을 하고 있지만 근데 그랬기 때문에 저는 이제 20살 이후로는 부모님께 지원을 아예 받지 않고 경제적으로 독립을 한 상태에서 뭐 음악대학이랑 이제 대학원 뭐 석박사 과정이랑 또 미국으로 나오는 포닥까지 이제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길들이 음악을 하거나 대학원을 가거나 하고 싶은 공부를 하는 과정이 무조건 집안이 엄청 대단해야 하고 부모님이 막 10년 넘게 경제적 지원을 할 수 있어야 되는 일이다라고 이제 생각하지 않으셨으면 좋겠더라고요. 그래야지 좀 더 도전하실 수 있는 분들이 더 많아질 것 같아서 근데 이제 이렇게만 말씀드리면은 아예 20살 이후로 지원을 안 받고 어떻게 그게 가능한데? 라는 좀 뭐 궁금증이 생기실 것도 같아서 제가 시도해봤던 방법이나 이제 뭐 좋았던 것들 또 힘들었던 것들 이런 과정들을 좀 공유를 드려보려고 해요. 그래서 어떻게 독립을 해가지고 뭐 학비, 생활비 뭐 이런 것들을 마련할 수 있는지 또 목표한 만큼 어떻게 저축을 하면서 살 수 있는지 뭐 그런 것들을 그 과정을 공유를 해보려고 합니다. 그래서 사실 음악대학에서 돈을 벌고 할 수 있는 그 직업적인 부분들이랑 또 대학원생으로서 할 수 있는 부분들, 포닥으로 생활비를 받는 부분들 그런 게 이제 다 다르기 때문에
요것도 아마 얘기를 쭉 하다 보면 두 편으로 나눠지게 될 것 같아요. 그래서 이제 1편은 뭐 음악대학 학생일 때, 그러니까 음악을 하고서 어떻게 음악으로서 돈을 벌 수 있는가 그런 거에 대한 얘기하고, 또 이제 2편은 석박사, 사실 대학원생으로서 가장 많이 이제 걱정이 되는 부분이 이 공부를 하고 싶긴 한데 어떻게 학비나 생활비를 마련해야 되지? 이런 고민들도 또 많으실 것 같아서 이제 그렇게 2편을 한번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. 그래서 일단 음대 얘기부터 먼저 해보자면 저는 이제 20살이 딱 돼서 경제적인 독립을 해야겠다라고 생각하게 됐던 이유는, 제가 뭐 이제 예중 예고를 다니면서 부모님께서 계속 이제 지원을 해주시는 동안 제가 위에 오빠가 있는데 오빠가 먼저 대학을 간 다음에 이제 그 경제적으로 독립을 먼저 시작을 했어요. 그래서 어떻게 보면 부모님이 지원을 해주신 것도 있고 오빠의 지원도 있었던 거죠. 그 부모님으로부터 지원을 받지 않은 거니까. 그래서 이제 그런 지원들을 받으면서 제가 고3까지 쭉 공부도 하고 레슨도 받고 했기 때문에, 그래서 이미 너무 많은 지원을 받았고 나도 당연히 오빠가 그랬듯이 독립을 이제 해야지라는 생각을 하게 됐던 것 같아요. 그래서 뭐 이제 맨 처음에는 뭐 19살 때는 돈이 없으니까 부모님께서 첫 등록금 내주시고 뭐 이제 첫 한 달에 기숙사비 내주시고 그렇게 하고서 이제 20살이 딱 돼서 찐으로 독립을 시작을 한 거예요. 근데 그때는 막 뭐 무섭다 이런 감정보다도 좀 설레는 감정이 훨씬 컸던 것 같고, 이제 어떻게 내 이 삶을 꾸려가야 할까, 그런 이제 좀 패기와 함께 그렇게 이제 서울로 올라와서 시작을 했던 것 같고, 그래서 저는 크게 돌이켜보니까 4가지 정도의 활동으로 생활비나 학비나 이런 것들을 충당을 했던 것 같아요. 그래서 첫 번째는 사실 되게 당연한 거지만 장학금인데, 뭐 교내외 다양한 이제 장학금들이 있잖아요. 그래서 저는 일단 뭐 국가 장학금 당연히 신청했고, 그리고 뭐 성적 장학금, 뭐 그런 꼭 성적이 좋지 않더라도 학교 교내에서 신청을 할 수 있는 그런 장학금들이 되게 잘 돼 있거든요.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제 가장 우선적으로 때 될 때마다 학기마다 열심히 신청을 했습니다. 그래서 뭐 잘 나올 때도 있었고 잘 안 나올 때도 있었고 한데, 그래도 대부분을 그 2가지 장학금으로 충당을 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. 근데 그러고서 이제 추가적으로 했던 거는, 또 교내에서 할 수 있는 게 근로장학이라고 해서 이제 과 사무실이나 도서관이나 이제 다양한 그런 단과대에서 그 근로장학을 모집을 하거든요. 그래서 학생들이 가서 뭐 일정 시간 동안 머무르면서 뭐 행정적인 일이나 뭐 정리하는 일, 조교님들이 시키시는 일들을 하고 그 근로한 시간에 맞는 어떤 장학금을 받는 거예요. 그래서 그런 것들도 공강 시간, 이제 수업이랑 수업 사이에 시간 남을 때 이제 그런 것들을 또 했던 것 같고, 그리고 저는 외부 장학금도 되게 열심히 신청을 했는데, 근데 뭐 중복 수혜가 되는 장학금도 있고 중복 수혜가 안 되는 장학금들도 있거든요. 근데 이게 거의 10년 전이라 저도 장학금 리스트를 쫙 업데이트를 해드리긴 좀 어렵고, 아마 그런 거는 이제 대학생 유튜버 분들이 엄청 잘 정리를 해놓으셨을 것 같은데, 그래서 그런 장학금들을 되게 열심히 찾아보고 중복 수혜가 안 되면 어쩔 수 없지만 중복 수혜가 되는 뭐 생활비 장학금이라던가 뭐 어떤 경제적 지원을 받게끔 나온 그런 장학금들이 있어요. 그것도 소득분이라던가 다양한 이제 그 지원을 위한 기준들이 다 있는데, 그 기준을 잘 확인해가지고 저한테 충족되는 것들을 열심히 신청을 했습니다. 그래서 사실 이렇게 장학금만으로도 이제 학비를 충당하고 또 그거 이상의 생활비나 이런 것들을 조금 더 이제 받을 수 있었던 것 같고, 그게 이제 첫 번째로 도움을 받았던, 어떻게 보면 도움이 가장 많이 된 거였던 것 같고, 그 다음 2번째는 이제 음대라서 할 수 있는 또 좋은 장점이 있었던 과외, 레슨, 멘토링 같은 거예요. 어떤 공부, 이과, 문과 전공을 한 학생들도 이제 국어나 수학, 영어 이런 것들 과외하면서 돈을 벌기도 하는데, 음대생들도 만만치 않게 더 좋은 그런 기회들이 되게 많아요. 그래서 처음에는 바로 레슨이 막 수십 명이 있지 않으니까 뭐 피아노 음악 학원, 그러니까 애기들 가르치는 그런 학원에서도 알바하고, 뭐 성인 대상으로 하는 취미 피아노 학원 이런 데서도 이제 알바를 하고, 그 예중 예고 학생들 이제 레슨을 이제 많이 구하는데, 보통 전공 같은 거는 교수님들께 많이 배우잖아요. 근데 제가 그때 음악학과랑 피아노과 2개 복수 전공을 했다고 했는데, 그랬을 때 되게 좋았던 점이
그 예중예고 학생들은 시창청음, 뭐 음악사, 뭐 음악 이론 이런 것들을 계속 시험을 치고 배워야 되는데 이제 그런 부분을 과외를 좀 받고 싶어하는 학생들이 그 당시에 좀 있었어요. 근데 그게 또 교수님께서도 추천을 해주시고 제가 뭐 숭고 뭐 이런 다양한 과외 사이트들이 있는 것 같은데 그런 데다가 이제 프로필을 올려가지고 그런 과외들도 했던 것 같아요. 근데 그런 과외의 좋은 점은 이제 피아노 학원이나 이렇게 아카데미 같은 곳보다는 개인 레슨이니까 1대1 레슨이니까 시급을 조금 더 올려서 받을 수 있었던 게 좋았던 것 같고 그래서 그런 레슨들도 하고 가장 그 돈을 많이 벌 수 있었던 거는 이제 연차가 조금 차면서 음악대학 연차가 좀 차면서 교수님들이 이제 입시 레슨을 좀 많이 붙여주셨던 것 같아요. 그래서 입시 레슨을 조금 시급을 올려서 받으면서 제가 뭐 음악학 이제 전공으로 준비를 했던 음악사나 뭐 음악 이론 이런 것들 레슨을 좀 하면서 생활비를 조금 더 넉넉하게 벌 수 있었던 것 같고 그리고 세 번째는 이것도 이제 음악을 했기 때문에 할 수 있는 다양한 알바들인데 사실 이제 제가 되게 그런 로망이 있었던 거는 커피를 내리는 그러니까 카페에서 알바를 하는 거를 되게 로망을 가지고 있었었거든요. 근데 왜 그랬는지 모르겠는데 1학년 때 처음 지원했던 카페 알바에서 그러니까 다 합격을 하지를 못했어. 지원을 엄청 열심히 했는데 모르겠어요. 제가 약간 일을 잘 못하게 생겼나 봐요. 그래서 그 당시에 카페 알바가 경쟁률이 셌나? 제가 지원을 할 때 별로 이렇게 저를 잘 받아주지 않아가지고 그래서 그럼 난 좀 다른 알바를 이렇게 뚫어야겠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그런 각종 음악 알바들을 되게 많이 했어요. 그래서 막 그런 좀 회의적인 시선 중에 예체능 밥벌이 안 된다 뭐 음악 해가지고 돈 못 번다 이런 얘기들도 되게 많았는데 사실 예체능이라서 되게 다양하게 돈을 벌 수 있는 그런 방법들이 있거든요.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일단 반주가 가장 큰 것 같아요. 뭐 기악 다양한 악기들 있잖아요. 바이올린, 첼로, 뭐 플룻 뭐 이런 거 되게 다양하게 있는데 그런 이제 학생들이 반주자를 구해요. 그러면 이제 반주자를 무슨 곡 언제 할 건데 뭐 몇 번 맞춰보고 페이는 이 정도 생각합니다 이렇게 막 올리는 그런 사이트 같은 데가 있거든요. 저는 레슨인포라는 사이트를 많이 썼던 것 같고 그거 외에도 다양한 사이트들이 있었던 것 같은데 이제 그런 데서 기악 반주, 성악 반주 이제 이런 것들을 왜냐면 레파토리가 조금 하다 보면 다 많이 겹쳐요. 그래서 처음에 조금 그 악보를 보고 하는 것들이 힘들긴 한데 그래도 반주를 이제 하면서 초근도 늘리고 좀 이제 돈도 벌고 하는 그런 경험들을 했던 것 같고 그리고 반주 외에도 이제 연주를 하면서 이렇게 알바를 할 수 있는 것들도 있었어요. 그래서 뭐 진짜 특이한 것도 많이 했는데 백화점 같은 데에서 백화점이나 무슨 기업 조찬 모임 이런 것도 있거든요. 그런 모임에서 연주를 1시간 정도 해줄 사람을 구한다. 그래서 레파토리를 보내면 이제 그 레파토리가 괜찮다고 생각이 되면 이제 불러서 쭉 연주를 시키는 그런 게 있어요. 그러면 가서 그냥 1시간 정도 피아노 치고 그러고 이제 되게 돈을 이제 넉넉하게 받을 수 있는 그런 알바도 있었고 결혼식 오브리 알바도 있었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사실 찾아보면은 음악을 했기 때문에 돈을 벌 수 있는 그런 창구들도 되게 많거든요. 그래서 그런 레슨들도 되게 많이 했던 것 같고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네 번째는 봉사활동인데 봉사활동이라고 이제 얘기를 하면 뭐 아예 이거는 돈을 보통 안 받는 걸 봉사활동이라고 얘기를 하잖아요. 근데 시작은 그랬는데 이것도 어떻게 보면 연결고리가 돼서 저한테 되게 돈을 벌 수 있는 통로가 된 그런 경우인데 그때 당시에 그 지역아동센터라고 해서 이제 그 난곡동, 신림동, 서울대학교랑 조금 떨어진 곳에서 그 지역아동센터에 찾아가서 이제 봉사를 갈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있었어요. 근데 그거를 매칭을 해주는 어떤 센터 같은 데서 아무래도 이게 그 재능 기부 같은 거다 보니까 시급을 아예 안 주진 않고 거의 최저 시급에 가까운 정도의 시급을 주면서 봉사를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더라고요. 그래서 그 당시에 뭐 이제 다양한 과외 레슨 이런 것들을 하면서 용돈 벌이를 하고 있었는데 이제 그것도 이제 어떤 사이트에 올라와 있었거든요. 음악 알바 구인 같은 그런 사이트에. 근데 그것들을 이렇게 쭉 보다 보니까 시급은 되게 적어도 취지가 되게 좋은 거예요. 그런 지역 아동센터에 가서 아동들한테 이제 피아노를 가르쳐주고 하는 게. 그래서 막 돈을 벌 생각으로 한 건 아니었는데
그래도 한번 해보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이건 되게 초창기에 이제 대학 입학하고 되게 초창기에 이제 갔던 건데 가서 이제 애기들을 막 가르치고 했어요. 근데 진짜 그런 막 도레미부터 음표 이렇게 가르쳐주고 하는 거였는데 그래도 나름 1대1 레슨이었고 되게 막 이제 교재도 되게 체계적이고 이래서 이제 시스템 자체의 취지가 좋은 것 같아서 했는데 근데 그렇게 지역 아동센터들을 돌아서 이렇게 피아노 레슨을 하다가 그 센터장님께서 이런 활동들을 열심히 하는 거를 좋게 봐주셔가지고 우리 센터에서 뭐 합창 수업이나 이런 것들 음악 수업을 좀 해주면 좋겠다. 그 봉사를 오고 이제 레슨을 하는 거 혹시 수업료를 얼마 정도 받냐고 이렇게 물어보시더라고요. 그래서 얼마 정도 받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어떻게 그럴 수 있냐 이런 이런 뛰어난 재능을 가진 분들이 이렇게 열심히 해주시는 게 그렇게 시급을 주면 안 된다 하시면서 합창 수업을 1시간 더 하고 이제 저희가 수업료도 더 얹어드리겠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셔가지고 이제 그거를 거의 대학교 5년 내내 했던 것 같아요. 그래서 그냥 사실 레슨이나 입시 레슨이나 이런 걸 하면 저도 되게 스트레스를 많이 받거든요. 돈도 많이 받지만 이제 어떻게든 뭐 이 학생을 그래도 대학을 들여보내야 되고 중고등학생들 그 과목 같은 경우에는 성적도 올려줘야 되고 이런 책임감이 따르지만 근데 이 봉사는 그런 부담 없이 되게 즐겁게 했던 것 같고 그래서 되게 오래 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. 정서적으로도 되게 그런 효능감도 많이 느끼고 되게 좋은 경험이었던 것 같고 그래서 제가 기억나는 거는 이렇게 4가지 정도. 그래서 이런 활동들을 이제 월화수목금 이렇게 넣어가면서 뭐 근로장학, 레슨, 알바 그리고 뭐 봉사 이런 것들을 이제 열심히 했던 것 같고 기억나는 게 이 정도지만 사실 훨씬 더 많은 활동들을 했던 것 같아요. 시간이 너무 오래돼서 지금 거의 10년이 지나가지고 잘 기억이 안 나지만 되게 많은 것들을 열심히 찾아가지고 했던 것 같고 그리고 이제 생활비가 학비가 가장 큰 부분이지만 생활비도 어쨌든 대학 생활을 하는데 어느 정도 들잖아요. 근데 그걸 많이 아낄 수 있었던 이유가 5년 내내 이제 기숙사에 살았던 게 되게 컸던 것 같아요. 기숙사에 살면서 이제 서울대학교 기숙사가 엄청 싸거든요. 월에 지금 잘 기억은 안 나는데 조금씩 오르긴 했어도 거의 부담이 없는 그런 비용이었던 것 같아요. 학생들이 내기에도. 그래서 기숙사가 학교 안에 있고 음대에서 막 10분도 안 되는 거리고 이래서 돈도 아끼고 시간도 아끼고 교통비도 아끼고 이제 그렇게 할 수 있는 좋은 환경이었던 것 같고 근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 이제 막 그 기숙사도 다 붙여주는 게 아니고 매년 다시 선발을 하거든요. 근데 내가 기숙사에 살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? 기숙사에 계속 살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되지? 이런 것들을 막 찾아보다가 그 기숙사에도 학생회가 있어요. 뭐 자치회라고 하는 게 있는데 이제 그런 것들을 들어가서 임원 활동을 하고 뭐 이렇게 하면은 이제 TO라고 해서 그 기숙사를 위해서 이제 활동한 학생들에게 이렇게 자리를 주는 기숙사 배정을 해주는 그런 제도가 있었거든요. 그래서 이제 그걸 또 열심히 열심히 하고 또 그걸 몇 년 차를 하면은 또 임원을 하고 뭐 회장을 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래서 제가 진짜 내향적이고 그 감투를 쓰는 거를 정말 싫어하는데 저는 그 성격이랑 너무 안 맞는데 이제 성격이랑 안 맞는 그런 것까지 이제 회장까지 해가면서 열심히 이제 그렇게 기숙사에 붙어서 살았습니다. 그래서 사실 거의 아침에 일어나서 저녁에 뭐 집 들어오기 전까지 정말 그 빼꼼한 시간이 많이 없었거든요. 그래서 시간이 조금 남으면 뭐 공부하고 과제하고 했었기 때문에 근데 그렇게 하고 이제 5년 보내고 졸업 논문 쓰고 졸업 연주를 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몸이 너무 힘든 거예요. 그래서 사실 이렇게 졸업하고 뭐 학원을 하거나 레슨을 하거나 하면서 충분히 돈을 벌 수 있을 것 같다고 생각은 했는데 근데 이제 제가 손목 아프다는 얘기도 이제 했었지만 손목도 아프고 몸도 많이 안 좋아지고 이게 교회로 이렇게 계속 다니는 게 많이 지치고 시간도 많이 들고 하더라고요. 이제 그러면서 대학원 진학을 하고 나서는 대학원에서는 좀 다른 이런 나의 삶의 기반을 마련을 해야겠다 해가지고 좀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여러 교외로 다니는 뭐 이제 레슨이나 이런 것들을 좀 확 줄이고 대학원에서는 내가 대학원생으로서 이제 찾을 수 있는 뭐 장학금, 재학원생으로서 할 수 있는 그런 받을 수 있는 것들을 이제 혜택들을 많이 찾아서 해보려고 했던 것 같아요.
그래서 다음 편에서 대학원 다니면서 어떻게 또 돈을 열심히 벌고 학비를 대고 생활비를 충당을 할 수 있었는지 그런 거에 대해서 좀 더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네, 그래서 사실 이제 많은 분들이 음악 공부를 하려면은 돈이 엄청 많아야 된다. 막 음대 다니는 동안에도 부모님이 지원을 해주지 않으면 음대를 졸업하는 것도 불가능하다 이런 생각을 많이 하시는데 그 전까지는 당연히 지원이 필요하지만 대학에 입학을 했다 하면은 그 뒤로는 이제 내가 열심히 찾아보고 내가 열심히 잘 방안을 마련을 하면은 이제 가능하다. 물론 이거는 근데 국립대라서 그럴 수도 있고 뭐 훨씬 뭐 다양한 다른 이제 환경의 문제들이 있겠지만 그래도 아예 불가능한 거는 아니고 이제 이런 방법들을 통해서 열심히 생활비를 마련할 수 있다라는 거를 좀 공유를 드리고 싶었습니다. 그래서 이번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고 다음 편 영상에서 또 대학원 이후에 그런 생활비 마련 전략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.